윤영찬 증인, 오늘 롯데 신동빈 증인 뒤에 숨어서 슬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리 배치도 이렇게 있으셨는데. 자, 제가 새누리당 김성빈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네이버를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다고 하셨죠? 점유율만 가지고. 그렇죠. 예. 네,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조사하기로 하셨죠? 그렇죠. 예. 네. 자, 윤영찬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어떤 회사라고 생각합니까? PT 빨리 준비해 주세요. 네, 네이버 어떤 회사입니까? 무슨 회사예요? 네이버는 검색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검색 회사입니까? 자, 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검색 회사 포털 회사를 표방하여서 대형 정보 유통업체입니다. 자, 수많은 언론, 미디어, 개인 콘텐츠 등을 아주 싸게 사서 중간에 이 정보를 유통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게다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가 주고 싶은 정보를 주는 곳입니다. 자, 심지어는 뉴스 클릭당 10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우리 윤영찬 증인 그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 여기 계신 이렇게 이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지금 타이핑 치시면서 언론기사 생산하는 이 기사 내용들을 네이버가 정말로 싸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유통시켜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롯데마트, 이마트 그 어떤 곳에도 유통업체가, 대형 유통업체가 50% 이상 장악하는 데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이라고 제가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검색, 그리고 기타 이런 수많은 언론, 미디어, 개인 콘텐츠 유통을 통해서 네이버가 한 해에 얼마를 벌고 있습니까? 2014년 얼마 보셨어요? 매출이 2조 8천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6천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천억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논쟁이 있는데, 자, 포털 앞에 누가 그걸 배치하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람들이 보고 싶은 정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배치된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리온 초코파이 먹고 싶은데 자꾸 롯데 초코파이가 앞에 있어요. 자, 우리 신동빈 증인, 롯데마트에서도 이렇게 안 하죠? 롯데마트에서도 롯데 초코파이 앞에 매일 있습니까? 안 하죠? 자, 위원장님, 만약에 이런 배치들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 정보들을 유리한 곳에 배치하거나 자신들의 자회사를 배치한다면 불공정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너무 신중하지 마세요. 지금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시나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의지가 아주 상당하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온라인 경제민주화, 이렇게 황제기업, 그리고 독점, 불공정기업 네이버가 더 이상 이렇게 수많은 폭리를 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온라인의 경제민주화입니다. 자, 비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또 뭐 보수 언론을 얘기하면은 또 보수 언론과 뭐 한다고 정치적 편향 얘기할까봐 미디어 오늘에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6개월간 조사를 한 건데, 이 네이버와 다음, 네이버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나온 기사들 중에서 연합뉴스 기사, 그리고 그 외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내가 묻겠습니다. 윤영찬 증인. 네. 자, 이게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면 네이버에 누군가가 배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가 배치를 하는 영역과 알고리즘으로 노출시키는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배치를 하는 사람이 있죠? 네, 배열을 하는 건 저기 배열 배치를 하는 것 때문에 편향되고 잘못된 정보가 왜곡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네이버가 원하는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마구마구 던지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원하는 정보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저희 이득이 오는 건 아니라고 자,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구글을 아까 비교하셨는데, 구글은
정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그곳에서 내가 찾고 싶은 것만 찾는 겁니다. 구글이 하는 사업은 IT, 로봇, 또 우주비행 이런 일들 해요. 그게 IT 기업이죠. 혁신 기업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겁니다. 네이버 어떻게 했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지어주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치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혁신 기업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자, 정보 뉴스 배치하는 사람 네이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명입니까? 포털 편집하는 사람. 뉴스 쪽과 관련해서는 뉴스 배열자가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동안 거짓말 해온 겁니다.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다. 자, 알고리즘 공개하십시오. 그건 저희가 알고리즘을 한다는 이야기는 잠시만요. 검색 뉴스, 결과에 대해서 잠시만요. 말씀드립니다. 전부 다. 자, 저는 오늘 예, 정치적 김상민 편향 의원.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상민 의원님, 예, 우리 여야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무위원회에서는 이 네이버나 다음에 대해서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질문을 이제 예, 초점을 알겠습니다. 맞추기로 했습니다. 예, 자, 유의해 주시기 정확해 바랍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여야 모두 의원님들께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이버는 포털 업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적 편향 문제 이 얘기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네이버든 다음이든 각자의 정치적 소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나쁜 게 독점과 불공정이에요.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황제 경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사실상 독점화라는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도 경쟁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저희는 한국에서 지금 저희 스스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표이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IT 경력이 있어요? 김상원 대표는 판사 출신에 IT 경영 경험이 거의 전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해진 의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로비하고 대관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이 황제 제왕적 네이버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관료가 지금 그 안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시 한번 여기 야당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달하십시오. 네이버 이해진 우리 의장 불공정 김상민 의원님, 예, 김상민 의원님, 증인으로 반드시 와서 예, 이거 질문, 정확한 책임을 예, 받아야 됩니다. 예,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민 의원, 예, 질의 다 끝. 시진핑 중국 주석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발표를 드리고요. 두 번째, 부임 총리께서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 사임하신다는 내용 그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오부터 40여 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축하의 의미로 시진핑 주석께서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이고 중국 국가주석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 축하 전화를 걸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것과 더불어 한중 관계 전반의 발전 방향, 한반도 정세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9일 중국 산동성에서 발생한 한국인 유치원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방정부의 사고를 원만하게 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의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주석의 조의 표명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는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 사건이 끝까지 원만하게 잘 매듭되어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주석님을 그간 뵌 적은 없지만 TV 화면을 통해 많이 배워서 아주 친숙하게 느껴진다. 주석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의 꿈 그리고 1대1로 구상이 잘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아직 만난 적 없지만 대통령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대통령님의 평범하지 않은 개인 경력과
많은 생각과 관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시 주석에게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관계 발전의 잠재력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며 한중 간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 공동의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은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하면서 압박과 제재와 함께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북한에 대해 제재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시 주석도 공감과 동의를 표하셨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이해를 높여가면서 양국 간 소통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셨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제약과 제재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주석께서 특별한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어야 사드 문제 해결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양국 정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특사를 교환하기로 했으며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는 사드 및 북핵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나아가 양국 정상은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공식적으로 초청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를 표방하여서 대형 정보 유통업체입니다. 자, 수많은 언론, 미디어, 개인 콘텐츠 등을 아주 싸게 사서 중간에 이 정보를 유통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게다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가 주고 싶은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뉴스 클릭당 10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우리 윤영찬 증인 그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 여기 계신 이렇게 이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지금 타이핑 치시면서 언론기사 생산하는 이 기사 내용들을 네이버가 정말로 싸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유통시켜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롯데마트, 이마트 그 어떤 것에도 유통업체가 대형 유통업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 정보들을 유리한 곳에 배치하거나 자신들의 자회사를 배치한다면 불공정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너무 신중하지 마세요. 지금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시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의지가 아주 상당하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온라인 경제민주화 이렇게 황제기업 그리고 독점 불공정적 네이버가 더 이상 이렇게 수많은 폭리를 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온라인의 경제민주화입니다. 자, 비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또 뭐 보수 언론을 얘기하면은 또 보수 언론과 뭐 한다고 정치적 편향 얘기할까봐 미디어 오늘에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6개월간 조사를 한 건데, 윤현찬 증인, 오늘 롯데
롯데 신동빈 증인 뒤에 숨어서 슬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리 배치도 이렇게 있으셨는데. 자, 제가 새누리당 김성민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네이버를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다고 하셨죠? 점유율만 가지고는 그렇죠. 예. 네,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조사하기로 하셨죠. 그렇죠. 예. 네. 자, 윤영찬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어떤 회사라고 생각합니까? PT 빨리 준비해 주세요. 네, 네이버 어떤 회사입니까? 무슨 회사예요? 네이버는 검색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검색 회사입니까? 자, 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검색 회사, 포털 회사가 50% 이상 장악하는 데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이라고 제가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검색, 그리고 기타, 이런 수많은 언론 미디어, 개인 콘텐츠 유통을 통해서 네이버가 한 해에 얼마를 벌고 있습니까? 2014년 얼마 보셨어요? 매출이 2조 8천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6천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천억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논쟁이 있는데, 자, 포털 앞에 누가 그걸 배치하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람들이 보고 싶은 정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배치된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리온 초코파이 먹고 싶은데 자꾸 롯데 초코파이가 앞에 있어요. 자, 우리 신동민 증인, 롯데마트에서도 이렇게 안 하죠? 롯데마트에서도 롯데 초코파이 앞에 매일 있습니까? 안 하죠? 자, 위원장님, 예. 만약에 이런 배치들을 이 네이버와 다음 네이버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나온 기사들 중에서 연합뉴스 기사 그리고 그 외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내가 묻겠습니다. 이정찬 증인, 네. 자, 이게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뉴스-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면 네이버에 누군가가 배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가 배치를 하는 영역과 알고리즘으로 노출시키는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배치를 하는 사람이 있죠? 네, 배열을 하는 건 저기 배열 배치를 하는 것 때문에 편향되고 잘못된 정보가 왜곡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네이버가 원하는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마구마구 던지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원하는 정보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저희 이득이 오는 건 아니라고 자,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구글을 아까 비교하셨는데, 구글은 정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그곳에서 내가 찾고 싶은 것만 찾는 겁니다.